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화 뒤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부천 영화제를 다녀오고 네네. 바로 또 이제 뒤풀이를 풀어야죠. 그럼요. 오늘 본 영화는 도쿄굴이죠. 네, 도쿄 식종. 네, 대형 팬들에서도 도쿄굴 했었죠? 네.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됐어요? 뭐 RC 유전자인가 뭔가 RC 세포. RC 세포. 네. 그런 것도 좀 배웠고. 왜 거짓말해요, 근데? 왜요? 지하철에서 나한테 화냈잖아. 뭐야? 대형 팬더 새끼들 때문에 스포일러 당했다고. 그래, 왜 스포라고 난리야? 스포일러 있다고 하는 방송인데, 그러면. 자, 이 방송도 스포일러가 있고요. 네네. 자, 저희가 바로 와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정신 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도쿄굴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음. 원작에서 받았던 느낌을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굴로 변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죠. 그쵸. 이 상상력을 잘 표현했던 게 원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리고 굴이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어떻게 보면 기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일 수도 있는데 그 변화 과정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한 영화였고 그리고 요거를 그 주인공이 받는 느낌과 감정을 영화에서도 그대로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 짧네요, 되게. 인상 원래 짧게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되게 긴데. 일단 그냥. 저도 원작을 보고 왔는데 다행히 네. 3권까지 딱 보고 왔거든요. 제가 네. 엿먹이려고 포스터 보면은 이제 흰색 머리가 나와서 이거는 중반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3권. 더 봤어야 되는데. 3권까지 딱 보고 간 상황에서 딱 3권까지의 내용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 도쿄굴은 인선도 얘기했던 거지만 네. 취향이 좀 많이 타는 호불호. 호불호가 좀 가는 애니메이션과 만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좀 탔거든요. 근데 영화가 훨씬 더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원작보다 더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는 일단 장르나 액션이 영화에 더 적합한 것 같았어요. 그 만화로서 표현이 안 됐던 액션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정선을 그 표정으로 보고 연기로 보니까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리얼했다. 네. 그래서 그 변화 과정들을 만화에서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의 연기로 이 배우들의 연기로 그 과정들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되게 각색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각색이요? 3권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조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결합도 해보고 뭐 따로 얘기도 꺼내보면서 그런 것들이 잘 각색이 돼가지고 영화에 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군더더기 없는 초반부가 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군더더기 없는 부분이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오프닝 부분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재현. 그렇군요.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나치게 짧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짧았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만화에서 간추리는 과정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액션성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 스피디하게 싸우는 부분이라든지 좀 늘어지게 좀 싸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시간 단위로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 만화책은 컷으로 단위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좀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카구네에 대한 표현이 네. 저는 이 카구네가 이게 그 송충이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로 보니까는 카구네가 저거구나. 애니메이션은 저거 안 봤잖아요. 네. 애니메이션도 비슷한가요? 아니요. 애니메이션도 달라요? 애니메이션도 그냥 이렇게 붉은색의 뭔가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로 나와요? 네네네. 이게 저는 만화 보면서 고담하고 다르게 송충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뭔가 이제 그런 검은 것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아몬이 아니라 마도가스는 네네. 그게 전 송충이인 줄 알고 그건 진해랑 닮았죠. 그 진해죠. 근데 그거는 그건 쿠인케 카구네가 아니고 그건 쿠인케. 쿠인케 맞는 거니까. 네네네. 뭐 어쨌든가 그 카구네나 쿠인케가 만화에서는 어떤 무엇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궁금했었는데 영화적으로는 또 표현이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만화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 중심으로 네. 쭉 나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각색이 잘 돼가지고 아몬과 켄의 뭔가 VS 모드 뭔가 그렇게 각색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일반 관객들에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뭐 그냥 이거는 뭐 저는 고담을 부정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느꼈던 아까 말한 카네키 켄과 그 다음에 이제 아몬의 그 갈림길 구도는 사실 원작에서도 있긴 있어요. 많이 표현된 건데 네. 이제 원작에서는 그 3권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갈라지는 그게 나오는 거고 영화상으로는 이제 조금 처음부터. 짧다 보니까 그걸 대립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카네키 켄이 인간으로서도 행복했던 시절이나 아니면 뭐 히데라는 친구한테 더 빠져드는 과정이나 그런 그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줄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몬도 왜 이제 그 마도라는 그 상사와 어떻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구울에 집착하는가 그렇죠. 라는 것들이 많이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두 사람의 그냥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느낌만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영화적으로 보면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보다 보면은 만화책은 3권에 몰아져 있으니까는 이게 처음부터 VS 구도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게 되는데 못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교차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래서 편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화에서도 그렇게 썼으면은 뭔가 영화랑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만화책 같은 경우는 원래 원작 자체가 3권부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조금 저한테는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화책과 영화의 그런 차이점인데. 그죠, 차이점이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많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화는 이제 권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잡지 연재를 하고 있지만 권단위로 이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1권하고 2권 중반까지만 해도 이 구울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만화책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뭐 과거나 대결 모드나 이런 게 조금 천천히 발현된 경우고 영화는 이제 그걸 급하게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이제스트로 좀 잘 표현한 뭐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하기와라 켄타로 감독님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 전작이나 이런 거에서 이런 영화를 찍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눈에 띄는 저는 이제 일본 영화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눈에 띄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본 영화류 그냥 평범한 일본 영화를 하시다가 그리고 이런 그 과감하게 CG도 사용하고 원작에 있는 이런 작품을 하다 보니 이런 거에서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죠. 할리우드 감독들만큼이나 저는 균형 있게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블이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영화를 안 찍었던 감독들을 등용을 해서 이제 좀 잘 표현하는 영화들을 만들잖아요. 그게 신인인데, 그쵸. 신인인데 자기네들한테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신인이고 뭐가 상관이 없다.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류를 하시던 감독님이 아닌데 도쿄굴 진짜 완전 예상 안 하고 갔거든요. 너무 이게 별로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감독님께서 좀 잘 하셨더라고요. 그쵸. 자, 그럼 원작과의 관계성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작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크님은 뭐 저는 사실 근데 원작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면은 얘기할 게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영화답게 원작에 워낙 충실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길로 빠진 게 많이 없어요. 줄이면 줄였지 다른 길로 빠진 건 없고 그냥 구울의 모습이나 그런 뭐 시체로 나오는 더미들, 그러니까 더미라고 하면은 시체를 표현한 가짜 시체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표현됐고 그리고 구울이나 카고네를 이용한 뭐 액션 그리고 그 쿠인케 그런 것들도 잘 나왔는데 이런 원작에 나왔던 카고네나 쿠인케에 대한 설명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시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카고네가 4종류가 있습니다. 뭐
우카쿠, 코카쿠, 린카쿠, 비카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다 등에서 나오느냐 뭐 엉덩이에서 그쵸, 그쵸. 나오느냐 뭐 꼬리 형태로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아니 나중에는 그 상관없다면서요 만화책에서도. 만화책에서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지만 네. 이 세계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왜 쟤는 저렇게 나고 왜 쟤는 저런 모양일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나 이런 설명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CCG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CCG가 어떤 기관이고 얘네가 구울을 잡아다가 어떤 행위들을 하고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런 기계들을 만들고 막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알시세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다시피 해요. 근데 또 이 만화책으로 보면은 알시세포가 한 2, 3권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만약 2편이 나올 거라면 이제 그때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구울과 인간을 가르는 제일 큰 척도거든요. 몸 안에 이 알시세포에 대한 그걸 위해서 얘네들이 식인 행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려면 사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후반의 전투에 아몬하고 싸울 때 아몬을 그 먹게 된 계기 그게 이제 그 전투를 위한 그런 행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제가 필 받아서 먹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장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괴물처럼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 괴물 표현 안에 식인이라는 게 그 아오이유가 이제 먹잖아요. 네네. 그걸로써 그냥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시세포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일반 관객들이 저게 뭐야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원작 팬들한테는 왜 저걸 다 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그냥 괴물이다. 아니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왜 저럴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 장면이나 컷에서 분명히 빠르게 이해를 하시지만 분명히 좀 많은 설명이 있어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 언급이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가벼운 아쉬움인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많이 그 도쿄굴이라는 그 제목답게 네, 도쿄에 대한 그러니까 도쿄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구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일권 내에 착실하게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좀 급전개가 되다 보니 그런 구울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걸 일본식으로 좀 해석했다고 어차피 일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 이게 미국 영화였으면 그 막 구울이 사람을 막 뜯어먹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괴기한 모습이나 이런 거 연출해서 좀 공포감이나 영화적으로 그런 좀비 영화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작을 재현하다 보니 조금 액션 쪽으로만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좀 장르적인 특성을 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영화적으로 풀 때는.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작과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아유 날파리가 날라왔네. 일단은 원작의 안테이크 같은 경우 네네네. 굉장히 잘 구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뭐 진짜 저런 가게에서 있었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되게 원작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작에 충실한 부분은 정말 오프닝 장면이 정말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뭐 화장실을 갔다 오고 뭐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그걸 구현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팬들이라면 그 도쿄굴 팬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셨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특히 대사까지도 되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사들은 웬만하면 원작에서 이제 그쵸. 빼먹지 않고 중요한 데서 썼죠. 그런 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현대판으로 MTV 버전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때도 대사가 그 고전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착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들을 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그 현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충실하게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뭐 주인공들 중에 아닌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안테이크 식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할아버지도 너무 똑같고. 아유 근데 그거 알아요? 뭐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라고? 뭐가 장난 아니야? 나중에 그 그래요? 원작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허허허허 웃는 사람들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 그 사람들 레전드야 레전드 구울 쪽에서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겠죠.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다 동네 좋은 형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많이 욕을 먹었던 데스노트의 주인공 쿠보타 마사타카 같은 경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작의 그림이 워낙 이쁘장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실사화된 이미지에는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데스노트도 그렇고 이 도쿄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 찌질함의 느낌이 일본 사람들한테 최적의 배우였지 않았나. 그리고 그 폭주하는 것과 찌질함 사이에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배우가 이 배우가 정말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탁월했기 때문에 계속 이 배우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요번에도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캐스팅을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걸 보고 일부 이제 그렇죠. 만화 팬분들이 왜 또 너 왜 이렇게 주인공이 못생겼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주인공은 왜 다르게 생겼냐 그리고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 막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사실 이제 영화 될 때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스파이더맨 보시고 톰 홀랜드 너무 잘생겼고 막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분명히 연기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원작에서 편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원작을 오히려 그걸 그대로 재현해서 그냥 이쁘장한 사람만 나와서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 똑같다고 생각했던 건 아오이유. 나는 내가 저 캐릭터를 배우로 쓰면은 누구를 써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오이유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는 좀 더 글래머한 분을 그랬어요? 해야 됐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근데 연기가 너무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오이유한테 사실 저런 이미지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씩 웃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귀신 역할 같은 것도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각색 과정에서도 그 모녀가 이제 그 수사관들한테 둘러싸일 때 길 한복판에서 사실 둘러싸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간추려 가면서 어떤 장소로 딱 도착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원작을 또 충실하기도 하면서 좀 잘 이렇게 영화적으로도 좀 잘 메꾼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데가 삥 뜯기기 딱 좋은 장소거든. 그러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화적인 재미와 단점을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 CG예요. 제가 워낙 신기하게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CG팀이 들어가나 했더니 5개에서 6개 팀이 CG를 구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일본 실사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물어봐요. 아무래도 대형 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나도 봤을 때 유치하다. 근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헐리우드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성과를 보여준 편이라고 생각해요. 기생수 때도 저는 CG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도쿄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은 위화감도 많이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확고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CG 발전이나 이런 걸 많이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원작 팬분들도 아까 전에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이 카구네나 뭐 쿠인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액션 부분에서도 원작 팬들의 가장 불만이 액션씬을 솔직히 잘 못 알아보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현실에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이 작가분이 사실 그걸 그러니까 일러스트나 이런 걸 잘 그리시는 편이에요. 그림은 좋아요. 근데 액션 부분이 다소 이제 연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에서 액션을 더 잘 보여지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비하인드가 있단 말이죠. 작가분이 실사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애니메이션에서도 한번 대여서 그런지 애니메이션도
그 제작할 때 작가분이 막 콘티 짜주고 막 이게 막 보내주고 그림만 했는데 다 딱 무시당하고 그 제작사에서 만들었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영화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나머지 주연 캐스팅부터 해가지고 다 신경 쓰고 도쿄 가서 막 연기를 직접 보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신경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블로그에 뭐라고 썼었냐면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다. 아 근데 뭐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작가가 만족했을 만큼 좋은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영화적으로 충분히 만화의 매력과 영화적인 연출이 다 잘 살아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편집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좀 후반에 많이 늘어져요. 그 교차 편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차라리 후반에 카네키 켄하고 아몬과의 대립을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서로 갖고 있는 이상을 좀 충돌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그 감정선이나 이런 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사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기서 좀 덧대자면은, 그러니까는 제가 이 도쿄구를 만화책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1편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사건이 막 있거나 어떤 묶어서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딱 거기까지가 그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작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엔딩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적으로서나 연출적으로서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더 거대한 씬을 마무리로 잡고 했던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좀 힘이 빠졌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 다른 로케이션은 아까 고담이 말한 것처럼 다 좋았는데 막판에 카네키 켄하고 아몬이 싸웠던 곳은 로케이션이 상당히 별로였다라는 생각해요. 누가 봐도 느낌이 그 있잖아. 협찬이에요. 아니, 게임에서 보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철권 보면 프랙티스 싸우다가 딱 했을 때 벽이 딱 깨지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장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100% 협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굴리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들어가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신과 수련의 방 같은.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 원래 그 여자 주인공들 싸우는 곳 근처여서 거기서 그 아몬이 그쪽으로 가는 걸 막는 건데 전혀 어디 그러니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맞아요. 먼 곳에서 싸운 느낌이 나서 더 그러지 않았나. 왜냐면 이게 계속 가려는 사람과 막는 사람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왜 둘을 굳이 이 시간대에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잘못 좀 장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좀 더 백그라운드를 더 줬으면, 백그라운드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나 과거를 좀 더 그러니까 줬으면 그 이입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 광기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감정적인 호소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더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진행을 위해 희생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저는 재미가 일단은 동아리 씬. 동아리 씬에서 그 친구가 당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앵글에서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만약에 풀샷 잡고서는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짚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빡 하는 그런, 원래 일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풀샷에서 그냥 때려 눕혀버리거든요. 인사 잘하신다. 근데 그런 장면이 되게 의외스러웠고 연출을 못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로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트로피로 대충 막으면 한번 대충 그걸 쳐내고 그러고서 주인공이 쳐맞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는데, 그걸 굳이 가져와서 놓은 다음에 주인공 얼굴을 거기다가 치거나 이런 식으로 소품 활용이나 이런 액션 씬이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놀라웠고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스피디함이었어요. 그 액션 구성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근데 마지막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하이라이트 라스트 씬 빼고는 액션이 거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벽 타고서는 네.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리얼보다 훨씬 나아요. 내 리얼이 아직 안 맞기 때문에. 리얼 후반에 한번 나중에 봐요. 네. 그 액션씬을 보고 네. 도쿄구를 보면은 아 그래요? 나 가쿄구 여러분 수 있어. 리얼도 나중에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 아까 하기와라 켄타로 감독님이 더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스테이크를 먹는 씬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스테이크를 먹는 씬에서 먹고 싶다. 먹다가 자기 이제 속이 거북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고프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화질 캠으로 그 자기가 심정이 변하고 뭐 속이 메스꺼운 것들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영화는 표현이 다르냐가 어떻게 그 표현을 효과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앵글과 카메라 위치와 조명과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그 저화질로 그걸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아 감독이 생각이 있구나. 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쿄굴이 가지는 특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 먹는 것과 그렇죠. 굴이 먹는 것 그 차이가 네,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거를 감정을 다 담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 씬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치밀함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당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엄마가 아니라 네. 이제 그 후에구치 그렇죠. 료코. 네, 료코. 그분이 당하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감동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애절함, 네네. 뭐 그 애잔함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비가 왔잖아요. 네네. 원래는 비가 안 왔죠. 본지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뭐 원래는 비가 안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온 장면을 바꿔가지고 그 친구가 막 뛰어가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되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고 아까 정크가 말했던 건 조금 반대적인 내용인데 이 아까 장르가 좀 불분명하다고 했잖아요. 불분명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굴이나 이런 그냥 공포물로서의 그런 감정들을 더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였죠.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한 시작에서 한 20분까지가 그 아오이유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공포적인 연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막 벽에 막 붙어 있고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막 그 막 깜짝깜짝 놀래게 하게 하고 이게 이런 연출들이 공포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르적인 결합이 공포에 저는 이 도쿄구를 보면서 공포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액션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무섭고 막 섬뜩섬뜩한 그 처음 도쿄굴이 뭐야 그래서는 막 가가지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초반에 좀 무섭다 라는 감정을 느끼셨을 정도로 공포 연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0분 후로는 공포 연출이 싹 빠졌어. 그래서 이게 그 스파이더맨 감독이잖아요. 네. 그 전 오리지널 트릴로지 감독 샘 레이미 감독님처럼 아예 도쿄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장르적인 공포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초반 20분 정도까 만큼 정도만 해서라도 계속 아오이 유를 계속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 주인공과 계속 대립을 시키면서 감정을 끌어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스포일러는 아닌데 원작에선 그래요. 원작에선 그래요? 원작에선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큰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항상 나와. 나오는군요. 네. 제가 3권까지 봤을 때는 리제가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속편에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죠. 왜냐면 후속편에 나올 연출들은 지금 3권까지 봤다고 했죠. 아주 약해요. 그래요? 아주 약해요. 뒤에 가면은 뭐 그냥 하나만 예로 들면 뭐 귀에 이렇게 벌레를 넣거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서슴없이 나오기 때문에 손톱 따거나 뭐 이런 거. 뭐 결과적으로 전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한 20분 정도가 정말로 그 공포적인 장르적인 연출이 좋았는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일단 아까 이해도는 얘기를 했으니까 빼버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액션도 루즈했다는 것도 정크가 얘기했기 때문에 빼고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영화를 했던 것 중에 죽이고 싶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병원의 안에서만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영화가
단점이 뭐냐면은 답답해요. 밖에 전경을 안 보여줘요. 근데 이 영화는 밖에 전경도 보여주고 풀샷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답답해요. 이게 어둠이 많이 깔려서도 그렇고요. 안테이크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트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어떤 액션이나 장면들이 묘사될 때 계속 구석진 장소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더 넓은 샷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액션 자체에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도쿄 굴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밤에 주로 활동하는 거긴 하지만 CG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걸 좀 더 가리기 위해서 밤 장면이나 아니면 장소 자체를 넓게 쓰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희 일본 실제로 가봤잖아요. 그 건물들이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없어요. 그쵸. 네, 다 좀 이렇게 좁고 효과적인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넓은 샷 정도는 한 카트 정도는 중간중간 한 카트 정도만 있어도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을 텐데가 좀 아쉬웠어요. 제일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야? 도쿄 위에서 훑어주는 거. 그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화면을 전체적으로 좀 좋게 쓴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화적인 거를 연출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그러니까 인물 자체를 되게 크게 잡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감상평, 총치적인. 근데 감상평 얘기하죠.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 저희끼리 오면서도 그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후속편이 나올 것인가. 그래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영화적으로는 후속편을 그 염두에 두지 않은 듯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뭐 암호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느냐 했을 때 그저 이제 나온 거는 이제 반지, 그 우리 마도의 반지가 이제 보이는데 원래 그거는 원작에서 토우카가 그걸 보고서 자기 또한 그 가족 있는 사람을 해쳤구나라는 그 감정적인 그거에 들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복선을 회수하게 되는 케이스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영화적으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장면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왔었던 건데 방금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준쟁이한테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그 주인공 중에 그 시미즈 후미카, 그러니까 토우카 역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그 준쟁이 말로는 종교 때문에 이분이 도쿄굴 이후에 나온 영화들을 다 엎었대요. 찍어놓고 나가는 걸 거부해서 그 영화가 다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몸담고 있는 종교 쪽이 엔터테인먼트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개명을 해서 그쪽 그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일 쪽으로 이제 다시 활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도쿄굴의 2편은 만들어지더라도 이 배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을 2편이 안 나올 것처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변태가면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태가면 찍고 나서 이걸 찍은 거잖아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 거죠. 변태가면 2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나가리 된 거지. 그러니까 촬영은 다 해놨는데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토우카 이미지 캐스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에서 굉장히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미래가 창창할 수도 있는 분인데 스스로 제약하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뭐 그게 행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신경 쓰지 맙시다. 네네. 감상평 이제 들어봐야죠. 네. 뭐 만화 원작이 뭐 나와봐야 거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반전이 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나온 기생수나 이런 것도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자신들의 장르적 특성을 이렇게 무서운 쪽이나 그 크리처물 이런 걸로 좀 더 특화시키면 나을 것 같고 이렇게 잘 좀 닦아놓은 원작의
그러니까 만화인 영화를 이 다음에 나올 이제 그 조조랑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네. 다시 한번 그 퇴행하지 않기를 네. 바라보게 되는 그 정도로 이제 괜찮게 본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떤 원작 그 만화 원작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이나 작품들이 너무나 대단한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 영화로 옮겨올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토양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많이 좋아졌어요. 웹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웹툰을 쓰는 그 소재를 쓰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연애물로 결국 풀기 위해서 쓰는 게 크니까 장르적인 아쉽죠. 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기대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런 장르적인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정재가 염라대왕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난 살인자 영남감. 그것도 살인자 응난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오면 정말 장르적인 특색이 정말 잘 사는 영화가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치즈 인더 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연애물이 되게 재밌는 거지만 그 연애 드라마로만 쓰려고 원작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일단 원작보다 개연성 있는 설득 과정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도쿄굴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향은 아닌데 영화는 봐도 무방하겠더라고요. 취향이 아니신 분들도. 그래서 일본은 또 좋은 영화가 하나 또 나온 것 같다. 최근에 바람의 검심, 뭐 아까 말했던 그 기생수 이에 이어서 도쿄굴까지도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냥 부러워요. 그리고 저는 그 주연 쿠보 마사타카라는 배우가 앞으로 더 해나갈 게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일단 봤거든요. 필모를 봤는데 지금까지도 벌써 30 몇 개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너무 탄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데스노트는 처음에 이게 무슨 라이터야 그래서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1편에서 연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게 뭐야 얘 좀 이상하네. 그래서 2편을 봤죠? 얘 연기 너무 잘하네. 3편에서는 라이터네. 그러니까 일본 배우들이 그 감독들의 성향이나 연기된 디렉 자체가 좀 만화적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과장된 연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래서도 그 한국에서 그 쓰여진 시나리오에 일본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쿄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CG를 많이 쓰고 막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런 감정을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그 원래 감정을 잘 살리는 시나리오 자체랑 맞았을 때는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하정우 씨랑 나온 비스티 보이즈의 치마부키 사토시가 아마 한국 영화를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기가 지려요. 그러니까 그런 맞죠? 비스트 보이즈 맞죠? 아닌가? 몰라. 지금 무편집이라서 어쩔 수 없어. 어쨌든 하정우 씨는 나온 그 일본 배우인데, 어쨌든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영탐정에서 분노 같은 그렇죠. 감정적인 딱 그런 그 과장되지 않는 담담한 그 감정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러브레터의 감독인 이와이 주은지 감독님이 찍은 영화인가 이게 배두나 씨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찾아봐야겠는데 또 이게 무편집이라서 이게 또 제가 알고 있던 배두나 씨 일본 영화는 한 개밖에 없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공기 인형? 아니에요. 그거 저는 있잖아요. 그 또 있어. 도쿄도 있어. 도쿄는 안 나왔다. 아오이 유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정보를 안 찾고 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편인 은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팬더보다 먼저 하게 됐네요. 안녕.